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제 목소리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윈닌, 여기 대구 윈닌에 계시잖아요. 서울 윈닌에서 위너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고은이라고 하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울 윈닌에 있을 때부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김대원, 김지선 사장님 팀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제가 정말 서울 윈닌 때 정말 강의를 듣고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었거든요. 또 신유진 사장님도 오셨고 이지연 사장님도 저희 강의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먼저 PPT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를 리디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어떤 강의를 해도 제목은 거의 같아요. 저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에 그래서 제목을 항상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피아노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할 때 보통 음악하면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하는 걸 부모님께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제가 38이 됐거든요, 올해. 중학교 2학년 때쯤 IMF라는 게 왔어요. 오면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음악을 중간에 하지 못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만 계속 했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중학교 2학년 때쯤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다가 제가 너무 음악을 못하면 힘들 것 같아서 대학을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음악을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께서 너무 어려운 형편이지만 도와주셔서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유학까지는 집에서 저를 뒷받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유학은 하지 못했고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은 삼성이랑 기업에 다닌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최연소 과장 이렇게 좀 그래도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 구석에. 아빠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굴곡진 삶을 좀 봐왔거든요. 집안 환경이 정말 확확 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삶이란 안정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바래왔던 남편상이 그냥 평범하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했고 그래야지 제가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바라던 대로 우연히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제 나는 살 수 있겠다. 좀 그런 막연한 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저는 육아를 정말 본격적으로 즐기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일이 있었지만 육아를 정말 즐기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전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제가 선택한 그 경단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보이게 되면 좀 그래도 행복해 보이죠?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하게 전업주부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진짜 즐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항상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거 항상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진짜 즐겼거든요. 제가 정말 바라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얼굴이 이렇더라고요.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염증이란 염증을 다 달고 살고 한 1년 정도를 약을 먹으면서 정말 지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과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드름이 아니래요. 그 염증성 질환인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오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편안한 삶을 찾았고 그게 행복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남편을 만났고 또 그런 남편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지? 내 얼굴이 왜 이렇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막연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지내왔는데 제가 우연히 어 이런 제품을 만났어요. 이런 제품을 만났었는데 지금 이거 다 아시죠? 여기 사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티알라인티란 제품이잖아요. 제가 해독을 하고 싶어서 이 여러 제품을 다 검색을 했거든요. 여러 제품을 검색을 하다가 뭐 한약도 검색하고 더 비싼 제품도 많았어요. 검색을 하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치과 의사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여러 개를 비교해 주시더니 "이 제품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믿고 좀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을 먹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건강이 너무 좋아졌고 제가 거의 뭐 쇼파랑 한 몸처럼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먹고 정말 너무 체력도 좋아지고 제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둘씩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면서 추가 소득이 제 통장에 쪼끔씩 쪼끔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쪼끔씩 쪼끔씩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같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지금 같은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이때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줌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때는 전부 오프라인이었거든요. 온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윈윈이에요. 지금 서울 윈윈 300 이렇게 뒤에 표시가 있잖아요. 300이라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서울 윈윈에서 저희가 분리해서 위너스랑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너스가 지금 올해 목표가 1,000 이에요. 지금 진짜 많이 성장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한 3년 만 3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때 제가 이때 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 제품이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먹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또 소개가 나서 또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고 싶어 한 생각이 들어서 제품 설명을 듣고자 사실은 이 강의에 초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진짜 배워보고 싶었고 제품이 뭔지 진짜 알고 내가 더 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왔었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진짜 눈에 보였던 건 진짜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던 주변에 있는 저는 엄마들 무리 속에 있었거든요. 그 엄마들은 정말 하루하루 인제 버티는 삶을 쪼끔 살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지? 오늘 뭐 하고 지내지?' 정말 인제 하루 24 시간 독박 육아를 했던 엄마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삶을 보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뉴스킨 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뭔가 진짜 기가 세고 뭔가 독하고 막 그런 브로콜리 머리에 아줌마들이 잔뜩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직 교사, 전직 대기업, 전직 뭐 제약회사 연구원, 뭐 청담동 며느리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냥 제가 들어도 '왜 뉴스킨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더 세 번씩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짜준 그 로드맵대로 정말 사업을 한 개씩 두 개씩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중간 직급 정도는 가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들 다 목표 있으시죠? 이제 2021년이잖아요. 다들 목표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보물지도도 만들고 미래 일기도 쓰고 하면서 연초에 굉장히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다들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목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목표가 어떤 건지 조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좀 이런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사장님들에게 알려드리자면 사장님들이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이 시점에 제가 정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드릴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요, 먼저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꿈과 목표는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물지도를 연초에 했을 때 제가 꿈꾸던 삶을 항상 보물지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꿈과 목표는 서로 매우 다르네요. 꿈은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거고요.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침내 이루는 거래요. 목표는 마침내 이루는 거고요. 꿈은 일어나지도 내가 않을지도 모르는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은 작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는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꿈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게 꿈인지 목표인지 정말 분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꿈이라면 상상하셨을 때 별로 떨리지 않아요. 심장이 별로 떨리지 않거든요. 내가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목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반드시 이룰 거란 생각이 들고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꼬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떨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은 목표, 스폰서 사장님이 내준 목표가 진짜 가슴이 떨리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요.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 진짜 원하는가 또 끝까지 이루어 내는 것 이게 바로 목표예요. 꿈과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표는 내가 정말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고요.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떨려야 돼. 이 목표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선택하시면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올 한 해 목표 달성하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표 세팅을 하시는데도. 저는 목표를 사업 딱 아까 시작하고 나서 사장님이 짜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에너지 넘치는 그 사람들처럼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된다면 나는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7개월 내에 BA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 중간 직급 사장님들이 되면은 뭔가 진짜 내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열정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삶을 너무 내가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가 돼 버렸어요. 그 사장님이 로드맵을 짜준 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진짜 EBP, BA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정말 가슴 떨리고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게 사업 시작하고 정말 목표가 되면 사실은 가슴이 떨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BA란 직급이 달성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한 달 만에도 저희 팀에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EBP로 복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팀이. EBP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짧다면 짧고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목표라는 걸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절대 여기서 저는 빨리 달성했어요. 저는 착실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는 2018년 1월에 BR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BR이 됐는데 이 BR이요. 저는 제가 되고 싶어서 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TR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소개가 하나 둘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된 BR 알죠? 제가 대리점이 됐는데 갑자기 대리점이 됐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시작한 대리점이에요. 그런 단계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좋고 스폰서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스폰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되고 싶었고 그 스폰서 사장님처럼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18년 7월에 EBP와 BA가 동시에 달성됐던 것 같아요. 달성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SBA가 됐어요. 진짜 많이 걸렸죠. 2년이 걸렸잖아요. 2년 동안에 정말 조금 힘들다면 힘들었고 정말 많이 저 나름대로 깊어졌다면 깊어졌고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뭔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이 고군분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EBA란 핀을 달성하게 됐어요. 제가 2018년 7월 그리고 2020년 8월 이렇게 2년 정도 동안에 제가 어떤 게 달라졌고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목표를 설정을 해서 또 다시 뛰었는지 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8년 1월에 BR이 되고 나서 가슴 떨리는 목표, 스폰서 사장님처럼 되면 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 목표 때문에 그 목표가 너무 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그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7월에 BA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제가 원했고 제가 왜 그걸 원해서 2020년 8월에 이렇게 SBA가 됐고 그리고 10월에 EBA가 됐는지 그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2년 동안 정말 피넛 못하고 있었던 정말 저만 정체돼 있던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뉴스킨에 미친 여자였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 가슴 뛰는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로드맵을 짜주셨어요. SBA 목표, 뭐 다음 목표, 뭐 이런 목표를 짜주셨는데 그게 가슴 떨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 EBP BA가 돼 보니까 그 다음 목표를 또 달성하면 뭐가 더 행복한 게 있을까? 가슴 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정말 좀 그냥 뉴스킨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뉴스킨 하는 사람이 뭔지 아시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뉴스킨을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뉴스킨을 아예 모르면 몰랐지 뉴스킨을 그냥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힘든 시간을 2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 뉴스킨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계속 꿈을 꿨던 거예요. 사장님이 계속 매년 보물 지도를 가서 작성했었고, 저는 뭐 몇 월에 SBA가 되겠습니다. 저는 몇 월에 무슨 핀을 해서 무슨 트립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그냥 계속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슴이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립은 달성했는데 두 번째 트립을 달성 못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끗 차이로 미끄러졌어요. 이게 꿈이면은 가슴이 안 떨리니까 뭔가 한 끗 차이로 뭐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SBA가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달에 뭔가 미끄러지고 뭔가 계속 나는 하라는 대로는 계속 했는데 뭔가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꿈을 꾸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꿈과 목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꾸게 되면요.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그냥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정말 뭔가 다 이루고 SBA를 다 해놨는데 마지막 달에 뭔가 삐끗하고 뭔가 끝까지 해내는 그 뭔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립도 두 번째 트립은 정말 사소한 차이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운데 있는 그 은색 드레스 입은 사람이 저예요.
은색 드레스 입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은 같이 저랑 이제 사업을 하진 않았고 남편은 삼성이랑 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이때는 피인정식을 이렇게 랜선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경주에서 했어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윈님. 예, 가운데 있는 게 전데요. 그 옆에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같이 서울 윈님 식구들이에요. 서울 윈님의 강영훈, 김선우 사장님. 아시죠? 어저께 또 트렌드 강의하셨던. 그리고 그 옆에는 저번 달에 또 강의하셨던 김연경 사장님. 엄청 유명한 스타들이잖아요. 같이 BA핀을 달성을 했거든요. 정말 BA핀 달성하고부터는 정말 지옥이었던 순간이 이런 순간이었어요. 같은 팀이거든요. 서울 윈닝 연합으로 저희 사업을 했어요. 팀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서울 윈닝 연합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옆에 계신 같이 BA핀을 달성한 사장님들은 막 잘 되는 거예요. 팀이 커지고 SBA 되고 EBA 되고 PA 되시고 근데 저는 계속 BA인 거예요. 그리고 팀도 오히려 처음보다 막 줄고 뭔가 계속 그 2년 동안에 진짜 많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정말 뉴스킨을 그냥 내가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약간 제가 봐도 너무 힘들었던 그냥 뉴스킨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끝까지 이뤄내는 뭔가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실패의 습관을 만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한 번 이제 사장님이 이제 BA를 달성하고 나서 사장님 이번에 SBA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번은 그걸 정말 달성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까지 BA 될 때까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달성하자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제가 막연하게 되고 싶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SBA를 제가 놓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 SBA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되니까 조금 더 그냥 실패했는데 조금 괜찮더라고요. 또 세 번째 되니까 그냥 실패를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느 순간 저를 딱 되돌아봤는데 이게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걸 보게 되면서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 실패의 습관이 너무너무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생겼는데 그냥 뭐 어떤 목표가 사장님들만의 떨리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뭐 월 커미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간절하게 달성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이때 이거였어요. 진짜 실패의 습관을 끊어내고 싶다는 그 목표가 생겼어요. 그냥 정말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싫고 그냥 실패를 계속 하는데 이제 점점 아무렇지 않아지는 그냥 내 모습 있죠.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그 모습을 정말 끊어내고 싶었고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목표가 됐어요. 정말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정말 나는 뉴스킨을 하지 않겠다. 정말 뉴스킨을 하고 싶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표는 정말 실패의 습관을 끊어내기로. 좀 올해 안에는 그렇게 되기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다른 목표들이 와닿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 목표, 저만의 나만 갖고 있던 그 부끄러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려면은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 자꾸 실패의 습관을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 정렬을 하자. 말로만 한 방향 정렬이 아니라 그냥 세뇌되자. 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는 달성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폰서 사장을 믿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뇌당하자. 저 사람이 된다니까 되겠지. 저 사람이 끊어낼 수 있다니까 끊을 수 있겠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악 물고 뭔가 약간 눈물로 한 방향 정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탱코어를 제가 쓰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스케줄러 작성하는 정도?
하루의 일 반성하는 정도 제가 탱커를 썼다면 이때부터는 제 목표에 한 방향 정렬, 믿고 그냥 가자, 그냥 믿어보자, 의심하지 말자, 막 이런 것들을 목표에 막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 두려웠던 순간에 이 목표를 쓰면서 정말 울면서 막 두려워지는 순간에 나를 못 믿겠 중간중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세뇌당하자.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한 방향 정렬하자. 이러면서 그냥 두려울 때 막 스폰서 사장님한테 전화하기도 했어요, 한밤중에. "사장님 정말 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할 수 있다." 해 주시면 "그래. 사장님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세뇌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방향 정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연초에 목표가 생겼는데 이게 2020년 제가 어제 인스타를 막 보다 보니까 이 피드를 찾았어요. 2020년 제 목표가 조력자가 된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2020년 '나는 올 한 해 우리 스폰서 사장님한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다.' 이 목표가 생겨 버렸어요. 이 책을 보는데 이 책 되게 다들 아시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 책에서 어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뉴스킨 사업이랑 쪼끔 성질은 다르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경쟁자는 협력자이자 조력자이다." 여기서 경쟁자는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입을 했어요. 우리 팀 스폰서 사장님은 스폰서 사장님에게 "나는 협력자이자 조력자이다." 또 시장을 나 혼자 잘하고자 독점하면 100 개를 먹지만 시장을 스폰서 사장님의 팀을 10 배로 키워서 거기서 20%만 차지해도 나는 200 개를 먹을 수 있다. 어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 팀이 앞서 나가는 거 그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팀을 제일 위대한 팀, 제일 커지는 팀, 그 팀을 만드는데 제가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제가 2020 년도에 목표를 갖고 정말 목표 발표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그전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EVP, BA가 되는 거, 내가 잘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였거든요, 가슴 떨리는 목표. 근데 저는 한 방향 정렬을 시작하면서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최대로 키워서 내가 그 가운데 20%만 내가 가져가도 '내 팀이 정말 10 배의 성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최고의 조력자가 되고 내가 최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팀 저희 위너스 사장님들이거든요. 위너스 오세정 최기원 사장님, 제 3 대 스폰서 사장님, 또 이재영 이용재 사장님, 2 대 스폰서 사장님, 저희 비즈니스 스폰서님들이에요. 어 이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정말 큰 제가 조력자가 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 우리 팀이 정말 최고의 큰 팀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내가 제일 큰 조력자가 되겠다는 2020 년에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1-2 명으로 시작했던 제 팀들이 이렇게 팀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한 방향 정렬하고 사장님의 팀을 내 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위너스란 팀을 크게 키워보자 하는 생각만 먹었을 뿐인데 내 팀이 커지는 걸 정말 봤거든요. 위너스 팀이 커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위너스가 이번에 목표가 올해 1000 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조력자가 되려면 사장님들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요. 내 스폰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스폰서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폰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조력자거든요. 당연히 스폰서가 채팅창에 "이거 합시다." 목표를 딱 외치면은 "네." 이렇게 먼저 외치는 사람이 최고의 조력자인 건 당연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스폰서 사장님은 뭐가 필요하지?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지금 뭐가 내가 보완을 해 주면은 우리 팀이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사장님들 저는 위너스인데 이 스카이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스카이에 이런 점 뭘 보완해 줬을 때 스카이 팀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폰 사장님이 뭐 파트너가 왔을 때 내가 그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은 그 파트너를 내가 담아줄 수 있을까?
이런 사소한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이 파트너랑 같이 있을 때 일부러 가기도 했고요. 뭔가 제가 뭐 큰 힘이 되겠어요. 하지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솔선수범이 됐더라고요. 제가 절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쑥스러움도 많고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해서 정말 뒤에서 항상 앉아 있던 사람 있죠. 세미나 들을 때도 항상 뒷자리에.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팀이 커지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채팅창에도 먼저 제일 대답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스폰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발표에 공지사항을 냈는지 그거조차 하나하나 조금 더 생각을 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폰서 사장님이 다른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저를 한 번씩 더 의지를 시켜주고 저에게 역할을 더 맡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팀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 팀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내 팀이 결과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는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때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심해지면서 줌으로 모든 시스템이 전환이 됐는데 줌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줌으로 시스템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너무 많고 제가 핀업을 하고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SBA, EBA를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하지만 스폰 사장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좀 많이 커졌어요. 제가 조력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전에도 새벽에 이 강의 필라테스 요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맡았었고 저녁에 달밤에 제조를 한 것도 맡았었고 또 중간중간에 팀을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스케줄을 다 소화했던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운동을 강의를 진행하고 7시에 북미팅을 하고 저녁 11시에 또 시스템 필라테스 강의를 하고 정말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정말 제 역할을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역할이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이렇게 역할을 맡기 시작하니까 제 목표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탱커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탱코어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쓰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시스템을 체크하잖아요. 시스템을 체크하면서 그 시스템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나한테 역할이 주어지니까 정말 그 탱코어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정말 상승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정말 뚜렷해졌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핀업 막연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한 걸음씩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가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진짜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때 구현진 사장님이 저희 팀에서 와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에너지를 올리는 법,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에너지가 올리는 법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Q&A 시간에. 그랬더니 구현진 사장님이 "지금 당장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다. 하지만 탱코어를 시작하면 열정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다음부터 강의를 듣고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탱코어를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울면서 뭔가 목숨 걸고 간절하게 쓰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성실해지는 순간 탱코어를 정말 에너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목표가 한 걸음 앞에 그냥 바로 지금 달성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뚜렷해지면서 그 목표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코로나 따위가 절대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등원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이를 데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했었고요. 근데 그것들이 절대 핑계가 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정말 행복했어요. 목표가 내 눈앞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달성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부산에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도 이렇게 프로스펙터가 생기면은 코로나고 뭐고 그냥 내려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생겼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업을 알아봤던 사장님은 동네 엄마인데, 동네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찮게 저한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사업을 하겠다 마음 먹고 제가 대면을 하니까 정말 한 2,000을 넘게 2-3천 정도의 GV를 거의 하루에 했어요. 이 엄마가 모든 물건을 풀세트로 샀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환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반대를 한다고 사업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그 EBA 세팅할 때 굉장히 좀 그래도 한 라인,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세팅 그 핀업을 하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만약에 내가 정말 막연한 그 꿈이었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 나는 꿈꿔왔던 일이고 역시 나는 안 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상황이 진짜 아무렇지 않아져요. 아무렇지 않고 어차피 나는 목표 달성할 거니까 다른 라인 또 찾으면 되지.' 이 생각이 시작되면서 요렇게 사업을 그만두고 환불을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또 여기에 있는 언니는 어 아산에 있는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정말 LOI 시작 진행을 하고 정말 거의 그 막달이었어요. 그 마감하기, 대리점 마감하기 막달이었는데 제가 너무 서울에 멀리 있어서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저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퇴를 했대요. 뉴스킨에 전화를 해서 탈퇴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힘들었고 그랬다면 사실은 이 라인을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난 안 되구나.' 그 포기했을 텐데 내려가서 언니 그러면은 사업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하시라고. 언니가 그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냥 언니랑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철회하는 걸 신청을 했어요. 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다행히 탈퇴를 하고 한 2주 정도 걸려요. 탈퇴 처리가 되는 기간이. 그래서 철회를 신청하면 철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감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LOI 진행 중에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아지는 순간이 목표가 설정되면은 사실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표가 설정되면 사실 핀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최고의 조력자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팀에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얘하고 정말 순종적인 사람도 굉장히 좋은데 핀업이 정말 가장 큰 조력자더라고요. 내가 우리 팀에 가장 크게 봉사하는 건 핀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핀업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 팀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무언가 없어요.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핀업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 스카이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실 거예요. 이 핀업을 한다는 건 내가 혼자 잘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큰 봉사를 한다 생각하신다면 핀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핀업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핀업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정말 확신이 정말, 정말 강해져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불안함이 이것 때문에 있거든요. 무언가 확실하다면 그 과정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모레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김대원 사장님처럼 백만장자가 확실하게 된대요. 확실하게 되면 오늘 하루 뭐 진짜 똥이라도 풀 수 있고 뭐라도 진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정말 오늘 행동이 아무렇지 않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똥을 풀면서도.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불안하고 지금 당장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핀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확신이 쪼끔씩 커져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그 확신이요. 처음에 요만큼이었다면 EVP가 되면 이만큼, SBA가 되면 이만큼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이 불확실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점점 그 핀업하는 과정 있죠. 백만장자가 되는 과정. 어쨌든 결과적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이 과정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 핀업이란 목표를 달성하시는 게 굉장히 내 확신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핀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냥 우리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뭘 하더라도 성공했었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냥 어느 확신은 나 자신 확신이 너무 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핀업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런 조금조그만 나의 목표, 조금조그만 핀업이나 나의 목표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떠한 열정이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핀업을 하지 않고 제가 핀업의 목표, 그런 목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정말 열정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계속 막연하게 꿈만 꾸고 막연하게 내가 이 목표, 가슴 떨리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을 때는 열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진짜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목표를 정말 그걸 찾아서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열정이 복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핀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 파트너 아무도 핀업하기 사실 힘들어요. 내 열정에 정말 반의 반도 열정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커미션도 내 파트너 굉장히 작아져요.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만 내 파트너는 열정조차 생기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가 있다면 사실 파트너 아무도 없으면 더 좋아요. 지금부터 열정이 생겨서 그걸 내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복제시켜 주면 되거든요. 내 파트너가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핀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 파트너들 너무 힘들어지고 사장님들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좀 생각하시면은 사장님들이 정말 핀업을 해야 되는 간절한 목표가 또 생기실 것 같아요. 또 핀업의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굴곡이 있대요. 사업에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느 일을 하든 이 굴곡이 있거든요. 뭐 정치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굴곡이 반드시 있는데 이건 성공자들은 100% 이걸 안 돼요. 굴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잘 되지 않고 하향 곡선을 띠더라도 언젠간 잘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잘 될 에너지가 오는 그 시점에 확 치고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핀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굴곡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목표가 뭐 작게는 뭐 BR, 뭐 또 EBP, 뭐 SBA, 뭐 EBA, PA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가 그걸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확 올라가서 굴곡이 올라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이. 그래서 내가 핀업을 하고 나서 약간 기운이 쪼끔 떨어지더라도 나는 언젠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성공자의 기운, 이 굴곡의 기운, 굴곡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다음부터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사실은 초기에 왜 핀업을 EBP를 빨리 가야 되고 왜 EBP의 달성을 빨리빨리 우리의 목표를 줘서 그렇게 달성을 해야 되냐면 이 굴곡의 이해, 성공자의 이 굴곡의 이해를 몸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EBP가 되신 분들은 절대 그만두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초기에 핀업을 잘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은 많이 이 굴곡의 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언젠 올라오라는 거 확신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장님들이 목표한 핀업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명단이 있어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핀이든지. 예. 근데 제가 EBA 달성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표를 설정하니까 명단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BA 찍고 나서부터는 BA를 계속 유지는 못했어요. 유지는 못하다 보니까 명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명단이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EBA를 가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명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절대 명단이 세팅되고 EBA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명단이 생겨요. 이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명단이 없어서 BA를 못 가요. 뭐 EBA를 못 가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다음에 명단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정말 그 1, 2, 3, 4, 5 라인이 뭐 이거는 뭐 이 중에 제 리더십 라인도 있지만 아닌 라인도 있어요. 어 이렇게 1, 2, 3, 4, 5 라인이 1 대만 보게 되면 뭐 엄마고 60대 고객이고 뭐 SNS로 그냥 알게 된 사람이고 그 A란 사람은 좀 인제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또 아산 언니는 아까 전에 그 사업을 그만둔다고 했던 사람이고 뭐 1 대만 보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뛸 리더십 팀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없는데 내가 목표를 어쨌든 EBA를 가고자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이 리더십 팀이 될 거라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에서 소개를 받기를 원해서 내가 계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개받을 행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개가 나왔고 내가 간절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명단이 계속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황색 라인은 LOI가 들어가고 사업자가 된 라인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라인이 생겨서 절대 EBA가 간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명단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잘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뉴스킨 사업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하라. 상사가 이렇게 시켰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끝내면 사실은 우리는 끝냈었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뉴스킨 사업은 조금 성질이 달라요. 뉴스킨 사업은요. 어떤 일이냐면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뉴스킨에서 일.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걸 이룰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에요. 절대 사장님들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하세요. 일의 양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는 게 뉴스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이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대기업 차장의 직급에 그리고 중간 직급에 있었거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뉴스킨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지금은 남편이 작년 말에 전업을 했거든요. 남편이랑 이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핀업을 하게 되면서 그냥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제가 추가 소득? 우리 가족이 쪼끔 더 잘 살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돈보다도 더 큰 행복이 쪼끔씩 있다는 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남편이 벌어다 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없거든요. 완전히 없고 뉴스킨으로만 전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행복이랑 지금의 행복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대기업이란 직장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희는 행복한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이 정말 많아졌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올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정말 미친 보상이 나왔잖아요. 저희 팀도 그 1억 보상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막 사업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올해 너무너무 떨리는 목표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런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업을 하신다면 올해 정말 백만장자도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은 전에는 남편과 저는 정말 따로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별로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별로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항상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올해 우리 가슴 떨리게 하는 게 어떤 건지 항상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목표가 없으셨다면 목표를 반드시 조금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또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게 진짜 떨리는 목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목표를 조금 갖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 정말 사장님들을 떨리게 하는 목표가 내년 2022년 1 월에, 내년 2022년 1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떨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사장님들의 목표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사장님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사장님들 올해 한 해 너무너무 행복하시고요. 오늘 정말 이 올해 미친 성장 모두 다 할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 반드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사장님을 소개해 드릴 때 또 저희 팀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실까라고 인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